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아카데미 7회차입니다. 오늘부터 회원 전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줄 알았더니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만큼 스터디 하는 데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저는 상관하지 않고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케어맨 아카데미는 회원 전용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입니다. 하락 구간에는 양봉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본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락 구간엔 양봉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반등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할 때 특히 이제 물타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물타기를 아무 때나 막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균 매수 단가 조절했는데 실패했어 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됩니다. 룰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바로 상승전환 시그널입니다. 상승전환 시그널은 우리가 세 가지로다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매크로 환경 때문에 주가가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매크로 환경을 이기는 종목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차트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눈으로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들어왔네 라는 것들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실적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복합해서 확인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이던스, 그 다음에 매크로 환경, 그 다음에 차트, 이런 것들을 다 복합으로 확인하면서 양봉이 들어왔을 때 이게 상승전환 시그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샘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 개발을 갖다 먼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구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 구간의 말입니다.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양전환 일단 시그널이 차트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낀 여기 이 부분은 말입니다. 양전환 시그널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녁보다 글쎄요, 음봉보다 양봉이 높지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전환 시그널은 아닌데, 자, 두 번째 이 부분은 양전환 시그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이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사유를 찾아야겠죠. 자,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온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당시에 보면 12월 달에 우리가 부채가 만기가 돌아온다. 11월 달이 부채 만기가 부채를 갖다 연장하는 것이 상당히 큰 건이다라는 뉴스가 이미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기서 올라가는 것들은 우리가 숏 커버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양전환 시그널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양전환 시그널이 들어온 날은 바로 이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쯤 돼서 첫 번째 매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크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살짝 반등을 올 때, 제가 원래 반등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온다고요? 221일평이나 121일평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실적 포워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눌리고 들어가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 아마 잘 리딩을 할 수 있는 부위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세 가지만 체크했으면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워드 가이던스만 봤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했을 만한 이유가 없고요. 당시에 매크로 환경도 어땠습니까?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기다 동사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부채 만기가 11월 달에 돌아오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가 발생이 됐으니까 주가가 더 크게 하락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금리 인하 시그널만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동사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인 내추럴한 부채 비율 때문에 자연스러운 뭐가 발생이 됩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쪽으로 전환이 되니까 아마도 롯데관광개발의 지금 현재 실적 더하기 플러스 관광개발에서 들어오는 수익 플러스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후로도 계속해서 양전환 시그널은 단 한 번도 들어온 구간은 없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구간에서 차트를 보던 포워드 가이던스를 확인하던 하락 구간에서 양전환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포워드 가이던스하고 매크로 변수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봤었어요.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리포트를 드렸던 종목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할 테니까요. 자, 우리가 1월 말 정도에 봤을 때는, 우리가 5월달 정도면 금리 인하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게
첫 번째 매크로 변수였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저점은 형성이 됐겠구나.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월달 정도 돼가지고 롯데관광개발의 실적이나 내용 포워드 가이던스가 YY 대비해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팩터를 봤는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금리 인하 뉴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오리지널 실적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걸로 귀결이 되는 내용으로 변해왔었다라고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건 양전환 시그널은 지금 현재 와서는 분명히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 매크로 지표만 더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훨씬 높은 주가의 상승폭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리포트를 드리고 같이 공유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심택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하락 구간만 살펴본다고 하죠. 자, 첫 번째 구간, 여기 구간은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실적 가이던스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좋다고 했습니까? 1분기 내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1분기 내내 동안 이 종목이 양봉이 들어오는 과정이 중간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종목을 갖다가 하락 구간에 매수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안 들어왔습니까? 양봉은 중간중간에 들어왔는데 상승 전환 시그널인 포워드 가이던스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들이죠. 계속 적자의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포워드 가이던스가 변화가 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날이었어요. 3월 초쯤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때군요. 이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렸는데 바로 뭐 매수한다. 아니요. 매수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 차익 실현 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당연히 62평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늘려주는 거. 이게 턴어라운드 첫 번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그널을 갖다 뭘로 확인했습니까? 심택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적과 포워드 가이던스는 그만큼 중요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흑자 전환이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윗단으로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적어도 122동 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우리가 보이겠죠. 이 구간은 언제겠습니까? 2분기 결국은 실적에서 흑자 전환 이슈니까요. 빨리 나와야 6월 달이겠죠. 그 점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락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심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적이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되는 건 항상 하락 구간이 나타날 때 이 구간에서 언제쯤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 있나라는 구간들은 두 가지 팩트로 일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는 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실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굳이 더 있다고 그러면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매물의 하단까지 내려왔다는 거, 단기적인 매물의 하단까지 내려왔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샘플도 있는 것이고요. 이번 여행 같은 경우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았죠. 지난해 사유가 된 부분, 여기도 하락 구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랭가자 개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무료로 다 배포한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하락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양전환 시그널 들어온 게 어딥니까? 바로 생각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여기 이 구간이 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그렇고요. 포워드 가이던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종결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종결하는 시점이 어디였냐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때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의료보험,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에 채택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 기대감을 하면서 반등이 올라오기 시작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양전하에 나온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날이 되겠습니다. 이날 한 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양봉 들어올 때 한 번씩만 매수해줬다라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뭐합니까? 긍정적으로 주가의 수익 차익을 또 누릴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하락 구간이 나타난 여기서 양전환 구간 나타난 날이 어딥니까?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다 여기 들어온 날 이날이겠죠. 이런 날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말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정상적으로 정배열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뭐합니까? 눌림 형태의
정도의 조정이다. 그럴 때 하락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 때나 양봉이 들어온다, 하락 구간에서도 아무 때나 양봉이 들어온다고 다 매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것과 하나 더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정상 테크니컬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들이 매물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물대가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매물이 많을 경우 이 구간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매물량도 많지 않다 그러면 매수량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도 보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가면서 또 이야기 한번 드려볼 테니까 참조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상승에서 가는 조건에서도 뭡니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양전한 시그널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자, 일단 정배열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적 포워드 가이던스는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사실 저 조정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의료, 파업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져 있겠죠. 여담으로 이야기 드려보긴 하겠지만 의료 파업이 예를 들면 끝나고 나면 의료 파업 때문에 조정받은 사실은 그렇죠. 그 의료 AI 분야 지금 루닛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잖아요. 코어라인 소프트, 지금 뷰노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딥노이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인탑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이게 경우가 좀 다르긴 하죠. 이거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웨어러블 로봇 보피 관련된 내용이신데요.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딱 그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구간 내에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핵심이기도 했지만 자 여기서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하락 구간에도 양전한 시그널 들어온 구간이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없죠. 양전한 시그널 들어온 날이 실제로는 이날입니다. 그러면 매수를 한 날이 이날이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리포트 드린 날은 바로 이날이었고요. 자, 그런 점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상당히 중요하겠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내려오고 양전한 시그널 나왔다가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두 번째 눌림에서 잡아주는 것이 아주 극히 정상입니다. 사실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갔다 떨어질 경우는 항상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본 틀인데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올라가던 과정에서 기대하는 시점에 출시가 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요. 매크로가 깨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역시 양전한 시그널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날 처음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갖다 좀 정해줬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 3만원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또 매수를 또 같은 비율로 매수해 준다라고 그러면 50% 정도의 낮은 평균 매수 단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말입니다. 다시 한번 또 양전한 시그널 나올 때만 우리가 분할 매수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중간에 아무 때나 양봉을 갖다가 뜰 때마다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매수 단가 조절도 어려울 뿐더러 뭐합니까? 실제로는 많은 분량의 현금도 투여가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음봉이 떨어질 때 아무 때나 사버리면 내 떨어질 때 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음봉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 사실 음봉의 개수가 훨씬 많은데 왜 음봉에 사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승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양봉의 상승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주가는 상승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다시 얘기 드리지만 실적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매크로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종목일수록 말입니다. 그렇죠. 매크로 변수를 이길 수가 절대 없겠죠. 그래서 매크로 깨질 때는 내가 가진 종목이 매크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이냐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실적이 아주 좋은 그 기업인데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주 좋다,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아주 좋다라고 한다면 매크로 변수가 조금 깨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눌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플랫은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단 한 번 하락 구간이 발생해서 양전한 시그널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첫날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때쯤 시그널을 한번 드렸고, 이제부터는 좀 분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런데 원래 또 우리가 선수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왜? 이 케이스는 설명해 드렸잖아요. 실제로 저는 다 알고 있죠. 왜요? 예, 나름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왔던 건 바로 치고 올라가니 아니잖아요. 이 구간이 형성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작게 올라왔어요. 전 구간이 아주 뭐 한 10%나 15% 정도 상승했다가 한다면 바로 다음번 자리가 실적이나 내용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바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 이상, 30% 이상 상승한 것들은 바로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험치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뉴스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하락하는 구간에서 예를 들면 양봉, 특히 상승 전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굳이 매수할 이유가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락하는 구간에서 뭘 이렇게 중간에 자꾸 쳐다봅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쓸데없는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린 뉴스로 올라간 건 원점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슈로 올라간 것도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 케어맨 아카데미와 함께 좀 더 나의 실력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